여러분, 앞으로 2분 후에 제가 박수를 요청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선 속도감 있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백실장이 처음 열었던 첫 공간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텅 빈 공실이었는데요. 여기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백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백실장 공간을 만든 저희 팀이 아니라 이 공간을 완성하는 이용자들이었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처럼, 그리고 이 공간에서 무엇을 그려낼지 직접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백실장 공간의 더 꽃이었고, 저희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백까지만 만들어서 올려주는 역할을 지난 5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자신들의 콘텐츠로 채운다고 하면 전업 예술인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봐온 바 예술인보다는 덕후라는 이미지가 이용자들에게 더 맞는 이미지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고 다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원래 연극과 영화를 너무 사랑했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기의 꿈과는 상관없는 사무직에 취업을 해야 했고 10년 후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 다시 모여서 영화제를 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백직장 공간을 알게 됐고 작지만 바로 그해 영화제를 열면서 이 세 친구는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취미 활동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정말로 진심인 작지만 사소하지 않은 일들, 그런 42,000명의 보통 사람들이 2,700개의 활동을 이 빈 공간에서 채워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넓은 도시에 작은 우리의 여백 공간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가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킵해줬던 박수를 이제 곧 사용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빈 땅에서라도 자기가 구현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용감하게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창업할 때는 이런 역사적인 작품이나 역사적인 창업들이 낡은 게러지, 지하실, 방에서 시작됐다는 걸 많이 사례로 들었는데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첫 모습도 다 이렇게 사소하고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중에서도 공간만 있다면 실현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여백 공간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이 될 거라는 걸 이번 두 번째 챕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직장 이용자의 42%가 처음으로 그들의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백직장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텅 비어있고 낡은 곳에 찾아온 이유는 인터뷰 결과 3개로 추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남들과 완전히 독립돼서 우리끼리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임에도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는 동아리방입니다. 여러분, 동아리방에서는 이게 오늘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아니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내야지 라는 생각 없이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2014년에 다른 동아리에서 세울상가의 30만원짜리 사무실에서 그런 동아리방의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확실히 부담없이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카페나 회의실에서 모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바이브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런 동아리방과 같은 공간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에게 세운상가가 그런 여백 공간이 되어준 것처럼 백직장 공간을 그 아지트로 사용했던 롤링라인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있는 같이 책을 보거나 영화, 음악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2017년에 이 모임을 처음 만든 사람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자신의 공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런 모임을 해야겠다라고 아직은 구상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생일 파티 장소를 알아보다 우연히 백직장을 알게 됐고, 여기에서라면 10만원만 있어도 피자 2판 시켜놓고 하루 종일 빌려서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27개월 동안 꾸준히 모임을 열어냈습니다. 어떤 날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단 3명만 모이는 날도 있었지만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괜찮으니까 계속 할 수 있었고, 이 롤링라인 모임이 열리는 날들만큼은
여기는 백지장이 아니라 롤링라인만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기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비싼 공간을 대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에서라면 계획을 세우는 대신 진짜 기획서 하나 없이도 바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스코필드홀처럼 아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대신에 왜 우리의 활동이 공익적이고 왜 우리의 활동이 이 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득하기 위해 다시 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런 여백 공간은 원가가 낮기 때문에 몇만 원 안 하는 이용료만 받고도 계속해서 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왜 자신들의 활동이 가치 있는지 우리에게 설득할 필요 없이 언제든 몇만 원만 가지고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과 실천의 순서를 바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아티스트들과 함께 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모토로 창업한 나인핸드라는 스타트업인데요. 2018년 봄, 이 팀은 아직 사업 계획서도 없이 사무실도 없이 백지장 공간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직접 여러 아티스트들과 손님을 모아 그리고 간판 없었던 이 공간에 나인핸드 랩이라고 적힌 1000 간판을 걸고 이곳에서 공연, 전시, 클래스, 영상 촬영까지 이미 창업을 한 다음에 하는 것처럼 미리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 지원을 받지 않고도 맨땅에서 이뤄낸 성취였고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계획서 대신 이미 실제로 했었던 실적들을 가지고 창업 직후부터 많은 예산과 많은 시상식에서 주목받으며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더 완벽한 계획보다는 작게라도 실행한 실물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 자신도 이게 왜 가치 있는지 모르는 때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저예산으로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 정체성을 투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공간주가 예산에 맞추기 위해 저렴한 집기, 저렴한 인테리어로 미리 꾸며놓는 것보다 차라리 이용자들이 자신이 직접 고르고 만든 그런 것들로만 꾸밀 수 있게 여백 상태로 두는 걸 이용자들은 더 선호했습니다. 그 이용자가 직접 고르고 꾸민 것들은 비싼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색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바이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여백 공간을 백지장 팀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줘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창업 동아리의 동아리방을 만들고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시의 공실률이 8%에 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개월 동안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기만 하게 됐는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공익적인 공간에서는 그 창업 동아리도 많고 그리고 동아리방도 이미 많은데 꼭 너희를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계획을 좀 더 고도화해서 다시 와라. 이렇게 계획서를 더 쓰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고 비어있는 지 얼마 안 된 공실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면 그게 건물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렴하게 빌려주느니 차라리 비워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지 오래된 곳들은 건물주와 부동산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예 유통되지 않아서 골목 곳곳에 꼭꼭 숨어있고 우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세금계산 99년도에 발행된 그 세금고지서가 올려져 있는 17년 동안 비어있던 낡은 상가 창고를 저희가 찾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다시 3개월을 또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천장과 누수,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벌레들과 사투하면서 정말 괴로웠죠. 눈이 빛나고 있죠. 이 게러지에 가면은 뭔가 맨 땅에서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노후 공실에 가보니까 여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오염이 가득해서 0의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상태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 동아리를 하려고 모인 거고 공간은 그냥 필요하다 뿐이지 관심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항상 이 공간에 대해서 겁이나 시간을 써야 될까 이런 자조를 저희끼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 땅에서 시작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도 저희랑 똑같은 문제를 겪을 거라고 생각했고 0의 상태를 마이너스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건 2017년이었고 지금은 2023년. 원래 백직장이 시작하기 전에 뭐 2010년이나 2000년을 생각한다면 그때 공간은 진짜로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간 세월인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저희처럼 팀이 그걸 고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이용료를 내면 그런 여백 공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왔지만 이제 2023년에는 제가 후술할 그 이유들 때문에 정말 저희 같은 중간 팀이 없어도 누구나 유휴 공간을, 여백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의 발표를 통해서 제가 상세한 키워드와 어떤 방법들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네 라고 그 용기만 가지고 계셔도 진짜 쉽게 지금 방법이 너무너무 잘 공개되어 있어서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임대료가 저렴한 공실을 직접 개발하는 방법인데요. 역사상 가장 정말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건물이 지어졌던 때가 88에서 97년도. 그래서 지금은 막 30년이 된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노후 건축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공사장 감성 카페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노후 공실을 활용한 창업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들이나 부동산 앱에서도 이런 공실을 다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낡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상가나 상가 건물 같은 데도 이제는 공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쇼핑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던 상가들도 이제는 월 50만 원 정도의 비용만으로 빌려서 쓸 수 있게 된 곳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공실을 얻게 된다면 그거를 0의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채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요. 방법은 유튜브, 오늘의 집, 그리고 이런 공실 기반 창업 클래스를 여는 수많은 트레인 같은 플랫폼들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돼서 다 나와 있어서 내가 시공에 대해 하나도 몰랐더라도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장비는 주민센터마다 집수리 공부대여소나 마을관리소 같은 이름으로 공고를 다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승고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를 끼지 않아도 각 분야의 시공 전문가분들과 직접 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직접 만드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이미 기존 공유 공간에 멤버십 이용을 제한해서 공간을 만들지 않고도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런 무인 렌탈 공간 창업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공유 공간들이 전국적으로 5만 개 이상 있는 상태고 이 중 많은 곳들은 영세에서 한 달 순이익이 40만 원 남짓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우리가 매달 4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꾸준히 줄 테니 그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대들에 월 8회 정도 사용하겠다라는 걸 먼저 제안하는 게 그 멤버십 이용의 개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간주는 갑자기 순이익이 2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희로서는 어차피 월세랑 비슷한 금액만 내고도 내가 공간을 만들 필요 없이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나 저희 동료 공간주들도 이런 형태로 공간을 많이 빌려주곤 합니다. 40만 원과 함께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활동이 여기에서 가능해진다면 왜 좋을지 잘 설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그 시간대만큼은 주인분이 신경 쓰실 필요 없게 정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공간의 청소나 관리에 대해서 잘 교육받고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2016년에는 정말 이런 기회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서울에 이렇게 방이 많은데 나를 위한 방은 왜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서울은 세계 어떤 대도시보다도 이런 여백 공간을 향유하기에 지금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환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미 걸었던 길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가이드를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을지로 요즘 상권이 핫하다는 얘기 많이 듣지만 이렇게 빌딩 바로 옆에 있는 을지로역 근처에 있는 건물들에도 여전히 월세 30만 원, 40만 원의 그런 작은 공실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기 위한 공실이 아니라 혼자서 써도 좋은 공실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나 혼자서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나만을 위한 서재가 딸린 큰 집을 사는 거지만 그렇게 미래를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그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되는 공실을 4명이 나눠내면서 카페 커피값과 비슷한 금액만으로 서로 다른 요일, 서로 다른 시간대에 나 혼자서만 있을 수 있는 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빈 도화지는 그 어떤 그림보다 구하기 쉽고 저렴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려내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림보다 훨씬 더 값진 재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여백 공간이 그런 도화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길 가다 보이는 초라한 공실들이 다 내가 쓸 수 있는 캔버스처럼 여러분들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여백의 의미는 제가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백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실행하는 우리 각자가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백직장을 지난 5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공간적인 여백 위에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있는 우리가 백직장 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맨 땅에서 공간을 만들고 채워나갈 수 있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